자, 2강 한번 들어가죠. 2강. 자, 225쪽 저가격 양괄호 4번. 자, 이해는 뭐다?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야. 건물이 없으면 뭐야? 나대지. 종합합산으로 간다고요. 그냥 놀고 있는 나대지는. 그럼 종합합산은 별도보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요. 그럼 건물을 짓는 순간 이 땅은 무슨 땅이 된다? 영업용 땅. 그럼 영업용 땅이 되면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초과는 종합이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이 건축물 가격이 2% 이상을 재야 돼. 100억짜리면 2억 이상, 2% 이상 지어야 기준면적까지는 별도고 초과는 종합이죠? 근데 저가격 허름하게 지어. 포인트가 뭐다? 미달이야. 미만 개념이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100분의 2 미달. 그렇게 나왔어요? 미달이야. 미달. 미만 개념. 그럼 2% 미달 허름하게 저가격으로 지었다는 거야? 그럴 때는 기준면적 상관이 없다. 기준면적 2% 두 개로 쪼개라. 두 개로. 그래서 이 바닥면적은 사업하는 걸로 봐. 사업하는 걸로 봐서 별도 합산. 근데 바닥면적 제외는 사업과 관련 없이 나대지로 봐서 뭘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1번 바닥면적을 물어보면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나대지로 봐서 2번 뭘로 간다? 종합합산. 이렇게 2% 두 개로 쪼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100분의 1 건축물에 두다.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거야? 바닥면적을 물어보는 거야? 바닥면적 제외는 무슨 합산으로 가겠다는 뜻이야? 종합합산. 그러나 바닥면적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이에요. 2% 미달 and 바닥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이 2번 별도 합산에서 제외 어디로 간다는 거야? 종합합산. 자, 그 다음 1번도 알아야 돼. 무허가 건축물.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투기 목적이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 그러나 시험은 무허가라고 안 나와요. 첫 번째 줄.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이다. 다 투기 목적으로 봐서 뭘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무허가 땅이나 불법 건축물의 땅은 전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종합합산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1번, 4번이에요. 자, 4번 딱 나왔잖아. 1번.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별도 합산. 밑에 2번.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딱 정리되어 있어요, 책에. 자관 2% 미달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밑에 1번, 2번을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하자. 자, 넘어가죠.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3번 별도 합산. 자, 꼭대기 뭐다? 226 별도 합산으로 의제가 뭐다? 본다. 이거는 뭐예요? 땅유해.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나대지.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뭐야? 사업에 인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간다.
즉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땅이라고요. 땅 위에 건물이 없어요. 없지만 경제활동, 즉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이므로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경제활동 나왔잖아. 어쩌고 저쩌고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 그럼 1번부터 수없이 많아. 알아들었나요? 1번부터 수없이 많아요. 자, 1번. 자, 1번 어떤 땅이야? 여기 이것도 법이잖아. 쭉 읽다 보면은 포인트가 뭐다? 여객 자동차 나와 있죠? 차고용 토지야. 세 번째 줄 밑줄고.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는 땅 위에 건물이 없죠? 차들이 있잖아. 그럼 차고용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차고용 토지야.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사업하는 땅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포인트가 주기장. 세 번째 줄 5개 작업장용 토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1.5배까지만. 주기장이 뭐다? 건설기계가 사용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야. 기계가 서 있는 장소. 5개 작업장용 토지도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으로 본다고요. 1.5배까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양과로 3번. 운전학원용 땅. 운전학원에 가면 땅 위에 자동차들이 코스 연습하죠? 그 땅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운전학원 코스용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뭐를 기억해야 돼? 별도 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자주 출제돼요. 1번 차고용 토지, 2번 주기장, 3번 운전학원용 땅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다. 땅 위에 건물은 없지만 뭘로 보겠다?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기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뭐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오른쪽에 229쪽 종합합산 나왔잖아요. 종합합산 나와 있죠? 그럼 종합은 뭐라고 나왔어? 분리 제외, 별도 제외. 별도 또는 분리를 제외한 모든 땅은 뭘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럼 왜 합산해요? 옆에 적어야지. 뭐라고 적어? 누진세율. 몇 단계? 3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 왜 합산해? 초가 누진세율로 돼 있으니까 몇 단계? 3단계. 그럼 박스가 대표적인 종합합산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나오면 종합합산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농지, 목장용지. 자, 농지, 목장용지가 도시지역에 있죠? 어디에서 농지나 목장을 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밑줄 긋고. 근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잖아. 제외니까 투기 목적이 어디서 하는 거야? 제외는. 주상공. 주상국은 땅값이 올라가잖아. 제외야. 개녹을 물어보는 거야? 제외를 물어보는 거야? 제외. 전부 투기 목적. 개녹은 분리로 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특징이 기준면적이 있어요. 세 가지는. 기준면적이 있잖아. 그럼 기준면적 이내야 초과야. 초과는 무조건 특이 목적 종합합산. 자, 3번 별 하나 딱 붙여. 나왔잖아, 아까 한 거. 자, 2% 미달. 2% 미달이에요.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죠? 2% 미달. 바닥면적이요? 바닥면적 제외예요. 제외. 투기 목적. 2% 미달. 바닥면적은 종합합산이죠? 그럼 종합으로 가는 거는 바닥면적 뭐다? 제외. 자, 4번 아까 했잖아.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 5번. 지상정착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는 종합합산이다. 그냥 나대지예요. 그럼 여기 봐. 나대지라도 뭐다? 경제활동. 사업에 이용되면 무슨 합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별도 합산. 차고용 토지 이런 거. 자, 그 다음 갈대밭, 채석장 이런 거 다 종합으로 간다. 잡종지.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분리, 별도, 종합이 끝났어요. 분리, 종합, 뭐가 끝났다? 별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부세랑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내요.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또 내야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불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두 가지만 종부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종합부동산세랑 연결시켜야 돼요. 기본 강의에서 기초는. 분리는 종부세 안 걷는다고요. 저율 분리. 거두면 안 되죠. 농민에게. 그 다음 고율 분리는 4%짜리잖아. 4%짜리는 재산세 폭탄 맞는 거야. 종부세를 안 걷는다고요. 분리는. 그러나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종부세로 넘어갑니다.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별도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낼까요? 80억 초과하는 토지. 종합은 공시가격 5억 초과하는 땅은 종부세를 또 내야 돼요. 숫자. 분리는 자관 재산세에서 끝나는 거예요. 종부세로 넘어가는 땅은 두 가지다. 별도 합산, 사업용 땅, 공시가격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낸다? 80억 초과만. 그 다음 종합은 투기 목적은 얼마 초과? 5억 초과하는 땅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별도 종합 끝났네요. 자, 넘어가세요. 자,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죠. 자, 요거 하기 전에 위에 문제 한번 풀고 가죠. 230페이지 꼭대기. 자, 찬찬히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봐요. 230페이지. 분리별도 종합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1번. 나대지잖아.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죠. 종합합산. 지목을 찾아야 돼요. 2번은 어떤 땅이야? 터미널용 토지. 염전과 같이 생산 공급이죠. 어디로 가? 분리과세. 자,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어디에 있어? 읍면, 시골에다. 공장 땅이잖아. 그럼 기준 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기준 면적 아니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지.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외야 무허가 땅은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자, 5번 드디어 나왔다. 2% 미달. 바닥 면적이요, 제외요. 제외는 나대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네요. 뭐 그렇게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붙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재산세. 뭘로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이거 과세 대상은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예?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암기할 거는 암기해야죠. 그럼 이해하는 게 뭐야? 생산 공급은 분리, 사치는 고율 분리, 사업 목적은 뭐다?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 합산. 이렇게 딱 이해됐잖아. 이거는 그죠? 그다음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원칙. 자, 원칙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죠? 1년에 한 번 낸다. 기준이 뭐다?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내 6월 1일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세법은 공부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 기준이야? 잔금 기준. 매매했을 때.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을 지급하면 내 거잖아.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를 내야 된다. 잔금 기준이다. 그럼 잔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따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6월 1일까지 잔금이 끝나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이렇게.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1년치. 당일날 잔금을 받더라도 6월 1일 매수자가 낸다고요. 6월 2일부터 잔금 받으면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아먹는 거야.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먼저 한번 봐요. 232쪽 보충학습에 나와 있어요. 232쪽 제1알에. 제1알에 나왔잖아요. 과세 기준일에 몇 월 며칠? 6월 1일. 나왔잖아.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양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는 거야? 양도인. 매수자, 매도자. 수와 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 때는 잔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 6월 1일까지. 그럼 매수자가 내는 거예요. 6월 2일부터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자.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야. 안 분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자, 잔금 받아서 1년치 누가 내? 6월 1일. 매수자. 팔았잖아.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누구 거야? 매수자 거야. 그럼 자고 6월 1일도 변동이 없다면 매수자. 자, 6월 2일 날 팔았어. 누가 내? 매도자.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어. 팔고 가더라도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소유자가. 그냥 팔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 6월 1일까지. 그래야 매수자가 내지. 살 때는 잔금을 언제 치러야 돼? 6월 2일부터 치러야 돼. 그래야 매도자가 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1일까지는 수자. 알아들었나요? 수자. 일수 찍으러 가자. 도망가자. 도자. 됐고. 외워. 이해가 안 되면 알아들었나요? 1일까지 수자. 2일부터는 도자. 50%의 확률이 있다. 안 불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루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낸다. 꼭 시험장에 가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이 차가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멋담시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는데 법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중개업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6월 1일 근접해서 팔아먹을 때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재산세 안 내는 줄 알아요. 알아들었나요? 사는 사람이 무조건 내는 줄 알아. 그러나 법은 6월 1일 기준이에요. 근접해서 일어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달아야 돼요. 납세의무자는 법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지가 내는 줄도 모르고. 자, 그 다음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죠. 공유재산. 자, 부부간에 공동 소유했다. 아파트를. 그럼 지분만큼 계산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누가 내는 거야? 마지막 줄 지분권자. 고지서가 2장 날라와요. 지분권자. 지분 큰 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결국 균등하게 나누어서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지분권자. 큰 자 하면 안 돼요. 공유는 무조건 1인 하면 안 돼요. 지분권자. 그럼 괄호가 어떤 뜻이에요?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예요. 공유인데 분할 등기를 안 하면 지분 표시가 없죠?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결론은 공유는 무조건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지분만큼 지분권자. 저도 집이 한 채 있는데 공동소유돼 있어요. 고지서가 매년 두 장씩 날라와요.
지분만큼 절반씩 날라온다고요. 공동 소유하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일을 저지르고 싶어도 못 저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 소유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의심하면은 절대 공동 소유 안 해요. 또 집에 가서 싸움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된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99%가. 그 다음 3번 주택 포인트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부동산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토지인지 구분해야 돼. 주택이야. 포인트가 뭐다? 소유자가 달라. 그래서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래도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별로 안분해서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소유자가 달라. 자, 항상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하죠?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갑, 땅은 을, 소유자가 다르잖아.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주택은 절대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통합하여 합산해서 뭐를 먼저 계산한다? 산출세액. 세금 액수.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게 1번이야. 자, 세금 액수 어떻게 계산했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이게 생략된 내용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100만 원을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나눠줘야죠. 그래서 2번은 안분해야지. 안분. 그래서 안분할 때 기준은 뭐다? 세금을 안분할 때 기준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이게 2번이에요.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그래서 지자체는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1년에 한 번 만들어 놓겠죠? 시가 표준액을 보니까 이게 2억이야. 이게 3억이야. 그럼 이 기준으로 나눈다 이거지. 예를 들어 건물 시가 표준액이 2억이고 땅은 3억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을 뭘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절대 이 지분은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금 액수를 나눌 때 그럼 100만 원이잖아. 갑돌이는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곱하기 5억 중에 2억. 전체 5억이잖아. 5억 중에 2억을 부담하고 을돌이는 100만 원 중에 얼마? 5억 중에 3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40%, 60%, 40만 원. 얘는 뭐다? 60만 원. 합치면 100만 원 되죠? 뭘로 나눴다? 시가 표준의 비율.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계산을 통해서 법이론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계산 갖고 꼭 고민하더라고. 절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은. 절대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다. 100만 원 나눈다.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의제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네. 자, 갑돌이가 사실상 소유자야. 근데 을돌이는 공부상 소유자야.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떨 때 나왔다? 소유권 변동. 원래는 똑같아요. 소유권 변동. 사고 팔았다 이거지. 잔금이 끝났어요. 소유권 변동. 원래는 갑이 사실상 소유자고 갑이 공부상 소유자죠? 내가 실질 주인이고 내가 공부상 주인이잖아요. 등기부등본상. 다르다.
소유권 변동. 달라요. 잔금이 끝났어. 그럼 실질주의는 누구야? 갑. 공부상주의는 누구야? 을. 그래서 실질주의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야. 갑. 그러나 신고를 안 해. 팔았다고 신고를 하면 지자체는 뭐다? 갑을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주인,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신고를 아니하면 정부는 갑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하면 갑에게 날아가고 안 하면 을에게 날아간다고요. 정부는 뭐다? 시군 그 과세대장 장부에 주인이 누구라고 올라서 을이라고 올라 있잖아요. 근데 팔았잖아. 잔금이 끝났잖아.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는 거야? 을에게. 그래서 실질주인을 신고하라. 그러면 갑. 신고를 안 하면 을을 모르죠?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 여부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집 팔고 땅 팔고 둘 다 가만히 있어. 둘 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하면 갑.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주된 상수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나왔잖아. 똑같아요. 원리는. 공부상은 밑줄고 누구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 공부상은 개인 명의의 공부상 소유자. 근데 실질은 누구 거야? 종중재산이야.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개인밖에 몰라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종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고하면 종중 앞에 날아가. 그럼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럴 때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개인에게 날아간다고요. 신고하면 종중에게 날아가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풀 때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1번, 2번밖에 없다. 나머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안 나와요. 포인트가 1번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2번도 뭐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 안 하면 실질주인을 모르잖아. 어쩔 수 없이 매도자인 공부상 소유자. 종중재산인 경우는 개인 명의니까 개인 공부상 소유자. 그럼 2번이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종으로 바뀌겠죠? 신고 여부에 달라진다. 자, 그 다음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가 나왔네요. 그럼 원칙은 누가 내는 거야?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누가 내는 거야? 상속인. 각자가 내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돼서 둘 다 안 돼 있어. 엔드 개념이에요. 자,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둘 다 안 됐죠? 그럴 때는 정부는 상속인을 모르잖아.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신고하면 누구에게 날아가? 상속인에게 날아가고 사실상 소유자에게. 둘 다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자, 상속 사망했잖아. 재산 분할 중에 있어. 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들고 싸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이해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재산 분할 중에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정부는 1년에 한 번 재산세 걷어야죠. 누구에게? 주된 상속자. 그럼 박스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나와 있죠.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너무 길잖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연장자. 이렇게 줄여서 나와요. 연장자. 연장자는 틀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맞고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다. 자, 3번은 별 딱 붙여.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야, 매수. 왜 매수자가 아니고 매수계약자야? 지금 잔금이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매수계약자. 그럼 누구랑 거래했어? 국가 등.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지자체끼리 조합을 만들면 이것도 과세권자예요.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밑줄 긋고 and 연부, and 무상에 밑줄 그어 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매수계약자. 절대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매도계약자에 속지 말자. 그래서 갑돌이가 연제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다고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무슨 거래로 인해서 연부. 그리고 잔금 청산 전에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연부예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아주 잘하네요. 연나면 어떤 년? 2년. 아주 까먹지도 않아요. 그럼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그럼 연부는 연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거죠.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한 번 남았어. 그럼 남아있는 시점에서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한 번 남았어요, 뒤에. 그럼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야. 연제구청 거. 소유권은 이거야. 그러나 법상 납세무자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잖아. 이거는 뭐다? 연제구청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라 이거지.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수익력이야. 미래의 수익. 그럼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이제 유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은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내야 되겠죠? 국가는 비과세 버리고. 그래서 유무상에 따라 지문이 달라져요. 무상일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상일 때는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사용료 주니까 국가가 내야죠.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는 매수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없다.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딱 세 가지잖아. 무조건 납세무자는 누구야?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누구로 바뀐다? 매도계약자로 바뀐다고요.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자,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시행자. 자, 도시개발법이야. 환지방식. 어떤 땅을 물어본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어.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절대로 종전의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있죠? 사업시행자. 뭐에 속지 말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채비지 보류지는 뭐다? 사업시행자 땅이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자, 5번은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귀속이 불분명.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밑줄 긋고. 사용자. 두 번째 줄.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되는 거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어떤 경우를 얘기한다? 심화학습. 소송 중에 있어.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생사불명일 때는 누구 땅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누구에게 납세무자가 된다? 사용자.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그래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무조건 답이 뭐다? 사용자.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는 어떨 때만 쓴다고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자, 6번 수입하는 자 외국 밑줄 끄고 외국인 소유. 뭐를 수입했어? 항공기 선박. 2개. 재산세 대상은 5개죠? 부동산은 수입이 안 되잖아요. 선박 항공기만 기계 장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소유권은 누구 거야? 외국 거야. 그러나 이득은 누가 챙겨? 수입하는 자가 챙기지?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 뭐를 수입했을 때? 선박항공기. 기계가 들어가면 큰일 나. 차량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재산세 대상 5개 중에 2개. 선박항공기. 자, 신탁재산. 별 딱 붙이고 이거 법 바뀐 거야.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관리처분을 맡긴 거지?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올해부터는 뭐다? 위탁자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실질 소유자가 내라. 맡겨놓고 꼼수 부리더라 이거지. 수탁자에게 맡겨놓고 꼼수 부리니까 실질 소유자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절대 수탁자 하면 틀려요. 올해부터 위탁자, 실질 소유자.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그리고 지문이 길어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유.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2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자, 나왔다. 3번 지자체 and 연부 and 무상. 똑같지? 소유권은 지자체 거지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본다. 매도계약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매수계약자. 자, 그 다음 공부상은 개인명의야. 사실상은 종중이죠? 그럼 신고를 안 했잖아. 안 하면 종중을 모르니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 자, 상속받았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다? 5글자로 주된 상속자. 공동상속인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둘 다 안 됐으니까 공동상속인 못 써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자, 이렇게 해서 칠판 봐요. 납세의무자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분리, 별도, 종합. 그래서 분리는 종부세랑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의무자. 분리는 과세 안 하죠? 별도는 아까 얼마 적었어? 80억. 초과. 그 다음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럼 주택은? 주택은 항상 따로 가잖아요. 그럼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숫자. 기본 숫자예요. 개인별로. 납세의무자. 그래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딱 3가지야.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자. 종합합산은 5억 초과자. 그리고 주택은 6억 초과하는 자는 초과분은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요. 재산세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종부세는 3가지로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기본 숫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주택이잖아. 공시가격 6억 초과 개인별로. 그러나 개인이 집 한 채야. 개인이 집 한 채. 단독 명의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는 나나요? 9억 초과. 상식. 아파트 개인별로 얼마 초과? 6억 초과. 근데 집 하나 있어. 단독 소유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낸다? 9억 초과. 상식이에요, 상식. 모르면 이제 종부세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2, 3, 4. 자, 과세표준 및 세율이네. 자, 과세표준 및 세율이에요. 자, 재산세 대상은 열거된 게 5가지잖아. 토, 건주, 선화. 항상 5개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도 재산세를 내고 법인도 종부세를 낸다. 그래서 개인 부분, 개인 법인 불문하고 뭐 기준이다?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절대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되는 가액 안 나와요. 정부 결정가액,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꼭대기. 항상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토지주택은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 기준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은 교육상은 시세의 7, 80%야. 그러나 동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50%도 있고 어떤 동네는 60%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을 내려줘. 그럼 내려주려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된다? 8글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배율이 아니라 비율. 비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그리고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함으로 안 써. 그래서 과세표준 물어볼 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8글자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핵심 요약 빡세게 나온 거예요. 비율. 그래도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다?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다? 60. 뒤바뀌면 안 돼요. 이해는 안 쓰고. 낮게 발표하니까 선박항공에는 더 낮추면 안 되잖아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에 한한다. 틀려요. 주택은 항상 따로 계산한다. 다시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건축물에 한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 붙는 거예요. 박스 할 게 없잖아요. 자, 아파트 한번 보자. 우리의 아파트. 자, 시가 표준액이 뭐야? 공시가격이야. 5억이야. 그럼 5억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5억에다가 뭐를 곱해?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그럼 60% 곱하면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뭐가 된다? 3억에다 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덜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얼마? 5억. 5억이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60%. 3억이 과세표준이라고요.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60%. 근데 이거를 정부는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재산세가 많이 나와. 자, 밑에 중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요. 제일 아래.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과세표준. 단독주택이잖아. 단독주택이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네. 일체. 일체가 뭐다?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가 없어?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공시가격 아니에요.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야? 개별공시, 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래? 시가표준액. 용어 안 까먹는 거. 다 까먹었어. 자, 안 까먹는 분도 있어요. 공시가격은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거를 4글자로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럼 1번은 왜 틀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잖아. 자, 그다음 건축물도 뭐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옆에 뭐가 없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잖아요. 그 다음 토지도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죠. 그래도 1번,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없으니까 공정하게 시장가격을 반영한 비율. 이 뜻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공정하게 시장가격을 반영한 비율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을 올리겠죠. 시행령에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을 내리겠죠.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 그래서 정부는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많이 나오니까. 그럼 답은 4번이네. 공동주택이잖아. 시가표준액 옆에 몇 프로 곱하는 거야? 60%. 이 60%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법인장부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야. 5개. 부동산 3가지는 뭐가 붙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공시가격을 낮춰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죠. 못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반복 하세요. 졸지 말고요. 자, 과세표준 끝났어요. 비율이 몇 프로다? 70, 60. 그럼 종부세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종부세는 비율이 몇 프로야? 95. 종부세는 높아.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야. 재산세는 60, 70이에요. 옆에 적어. 종부세는 비율이 몇 프로? 95. 100%에 근접했어요, 이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라고 말씀한다? 95%. 일률적으로. 매년 5%씩 올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비율이 95. 내년에 시험 볼 분은 100%야. 100%는 외울 필요가 없지? 자,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세율 구조는 뭘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줄. 종류에 따라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아까 했잖아. 약자로 뭐다? 비누. 둘 다 써요. 물세인세니까 비누. 비례세율 비, 누진세율 누. 비누를 같이 쓴다고 해요. 종류에 따라 비누. 비누 약자. 됐죠? 그리고 이렇게 세율 구조,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2가지로 나누죠.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 항상 기본 강의는 표준 세율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율은 2번 탄력 세율이죠. 몇 프로? 50% 범위.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할 때만. 불가피할 때만 매년 내는 거니까 재정이 부족하거나 등등등. 불가피할 때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감만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 포인트는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표준 세율은 불가피 and 50% and 해당 연도만.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2번 표준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표준 아까 다 했어요. 아까 세율 다 설명했잖아요. 토지. 자, 분리과세가 뭐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분리과세제정액터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럼 여기에 과세표준은 줄임말이야. 어떻게 계산해서?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70%를 계산하면 해당 토지에 뭐가 나오는 거야? 과세표준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합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틀려요. 과세표준에 다음에 비례세율을 곱한다. 이 과세표준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계산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세율을 곱한다. 그럼 넘기면 딱 나왔잖아. 박스. 자, 저율분리 나왔잖아.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 1천분의 0.7. 퍼센트로는 0.07%.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하는 세율이 뭐다? 007%. 그러니까 7만 들어가면 맞는 거야. 못 외우면 1천분의 0.7. 그 다음 공장용지, 염전터미널은 오염을 배출하지 자연을 훼손하니까 몇 프로? 0.2.
천분의 둘.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이거. 자,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야? 4%. 그래서 이러한 세율을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 나왔다. 별 종합합산 나왔잖아. 합산이잖아. 그럼 초과누질세율 몇 단계라고 그래서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연제구면 연제구하는 거. 포인트는 뭐다?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 합산 나는 거야. 합산. 연제구에 사업용 땅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토지 가액을 구분이 아니라 합산 나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종합은 몇 프로야? 최저 0.2%,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뭐다? 5.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조금밖에 안 나와. 그러나 교육용은 뭐다? 많이 나온다. 투기 목적이니까.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그 다음 별도. 별도도 포인트가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 그래서 합산은 2번, 3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세 모든 문제를 풀 때. 합산은 2번, 3번에만 들어간다고요. 나머지는 다 구분 따로따로 매겨요. 최저 몇 프로? 0.2.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야. 그래서 별도가 낮아요. 종합이 높다고요. 0.2. 출발은 똑같아. 중요한 거는 몇 단계다? 3단계. 이거 어떻게 외워? 종2오. 숫자 배열. 종2오. 영원한 종. 종2오. 3단계. 그래서 별리사. 3단계 숫자 배열. 종2오. 별리사. 집 들어갈 때 종 3번 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딸랑딸랑딸랑. 종2오. 별리사. 숫자 배열.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고요. 인간이. 종2오. 별리사.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별리사, 별리사, 이사. 모르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느낌으로 가자. 최저 1000분의 2, 최고 1000분의 5. 최저 1000분의 2, 최고 1000분의 4.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 지금 뭐가 끝났어? 토지. 토지가 끝났어요. 항상 문제 풀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을 구분해야 돼. 건축물. 그럼 일반 건축물. 건축물. 그럼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몇 프로? 0.25%. 일명 0이요. 0.3이 하면 안 돼요. 1번 1000분의 2.5. 퍼센트로 외워요. 그럼 2 오면 맞는 거예요. 1000분의 2.5. 건축물, 일반 건축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학원 건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보시오. 학원 건물. 자, 연제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시가표준액을 발표하죠? 이게 100억이야, 학원 건물 100억. 그럼 100억에 몇 프로를 곱해? 70%.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야? 70억. 70억에다 세율 뭐야? 0, 2, 5를 곱하면 세액이 나와요. 그래도 건축물은 0이요. 자,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C지역, 주거지역. 포인트는 뭐다? 공장이야. 공장 건축물은 오염 배출하니까 0.25에 2배를 과세합니다. 그래도 2배는 몇 프로? 0.5%.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0.25야, 0.25. 기준이 표준세율. 자, 2번은 뭐다? C, and 주거지역. 주거지역 나와 있죠? 주거지역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그럼 0이 5의 2배니까 몇 프로야? 0.5.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어? 1,000분의 5. 자, 근데 이 건축물이 사치야, 사치. 사치는 무조건 1년에 몇 프로? 4%. 이렇게. 그게 오른쪽 3번. 사치는 무조건 4%예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은 세율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1번, 2번, 3번. 이러한 세율이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지. 그래서 건축물은 절대로 누진세율을 안 써요.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주택.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야. 딱 별 붙이고. 그래서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별장. 별장.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 주택이다. 맨날 아니래. 글씨만 다르면 별장은 주택이에요. 주거시설이 돼 있어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매년 몇 프로로 계산한다? 사치니까 역시 4%야 별장은. 휴양피서 놀이. 별장은 주택이에요. 그러나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인데 세율이 높아. 사치가 돼서 매년 4%. 그리고 나머지 2회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0.1에서 최대 0.4. 항상 초과누진은 단계를 정리해야 돼요. 4단계. 그 박스 1000분의 하나에서 1000분의 4. 이렇게.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에 들어가? 고급주택도 주택이지? 고급주택은 일로 가는 거야. 별장만 4%다 이거지. 그래서 고급주택은 세율이 높아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다? 종부세로 안 넘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부세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이 4%짜리 세금 폭탄 매겼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종부세는 종부세로 넘어가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주택은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초과누진. 이렇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부세는 4%짜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4% 빼고 왜 높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또 과세하면 안 되죠. 이거 암기해야 돼요. 1000분의 1에서 뛰고 1000분의 이거 어떻게 외워? 추일을 사랑하자 4단계. 추일 사랑 끝났죠? 숫자 배열? 추일 사랑 4단계. 그리고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거기 나왔잖아요. 개정법 나와 있죠? 공시가격 6억 초과.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개인만 알면 돼.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공시가격 6억이야. 집 하나야. 다주택자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집 하나야.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 6억 이하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갖고 있죠? 공시가격 얼마 6억 이하는 1000분의 0.5에서 제일 끝에 1000분의 3.5로 세율이 인하됐다고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돼요. 먼저 0.1에서 0.4예요. 위에 거. 근데 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위에보다 세율이 인하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집 하나 갖고 있는 부분들은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10만 원 전후로 내려갑니다. 10만 원, 10만 원 전후 깎아준다고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자, 뭐 끝났어? 기본은 여기까지야.
자, 한 장짜리 한번 마무리 지어 볼까요? 재산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쭉 읽어봐야 돼요. 오늘 지난번에 프린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왔네. 지난주에 프린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난주 프린트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요한 게 2번이요.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내는 거야?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7번이요. 국가 등 엔드 연부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자. 그리고 8번 별부처 개정법이에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올해부터 수탁자가 아니라 뭐다? 위탁자. 자, 이게 포인트고. 자, 그 다음 과세표준은 오늘 프린트죠? 자, 오늘 프린트 뭐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과세표준, 세율 일부분까지 배웠네요. 자, 오늘 프린트로 와야죠. 자, 오늘 어디까지 강의가 하고 끝나는 거야? 비과세까지.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찾지 못해요, 지금. 잠시 쉬었다 해요.